지시에 따른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 회견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일일이 악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무래도 이게 악수를 안 하니까는 뭔가 섭섭하고 뭔가 아쉽고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내년을 넘어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가장 먼저 아프게 합니다. 그 아픔이 가중될수록 그 아픔을 취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줄이지 말고 더욱 확장해 지원해야 합니다. 내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362억 원이 줄어든 1조 2699억 원입니다. 하지만 시설개선기금 641억 원을 편성하면서 내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79억 원이 늘어난 1조 2340억 원입니다. 세비 감소로 인하여 본 예산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하여 시설개선기금을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례적으로 이루어진 경직성 정책과 사비 예산을 줄인 대신 교육격차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습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교육복지는 궁극적으로 학습 복지를 확대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약하고 소외된 아이들과 다양한 원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지원이 흐르도록 하여 학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초중고 학교급별 여건을 반영하여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중에도 기초 및 기본 학력 지도가 필요하면 학생을 대면해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방향 원격 수업 확대를 통해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고 등교 중지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원격 수업 과정에서 교사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원격 교육 및 수업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 변화에 맞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창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체험활동과 미래형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연계한 독서교육을 시행하고 학생들의 예술교육 활동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반영하여 생태 환경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노래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비한 맞춤형 체육교육과 체력 증진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방역 인력 및 물품을 안정적으로 확보 지원하고 감염병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서적 불안과 분노 조절 장애, ADHD 등을 가진 아이들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코로나19에 따라 이와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서위기 유행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정서 지원 인력을 별도로 채용, 배치하면서 정상적인 수업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내 운영하는 정서 지원 공간도 안착해 나가겠습니다. 노체육시설 기능도 보강하면서 신체 활동 환경과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평가 혁신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제일 과제를 평가 혁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 경향에 맞춘 한계 정답만을 요구하는 평가 수업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한개 질문에 100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아이리 교육 프로그램을 읍면 고등학교에서부터 읍면 지역 초중학교로 확대하면서
평가 혁신이 희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 개선 기금 해결을 통해 급식시설 현대화, 학교의 신증설, 다목적 학습관 및 다목적 강당 증개축 등을 추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연대하고 협력할 때 코로나19에서도 우리는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따스함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도록 예산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필요할 때 과감히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경쟁과 서열, 성적이 아닌 배려와 협력, 행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21세기를 여는 희망, 제주교육의 충실히 키워가겠습니다. 그 희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코로나19에서도 성숙함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 도민들께서 수험생들을 위해 노고와 헌신을 다해 주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수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언론사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앞에 있는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일보 송보 기자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 제주도랑 그 예산 편성원에서 좀 자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후에 변동 상황이 있어서 지금 본 예산을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 자체적으로 본 예산을 제주도에 제출한 것인지 좀 여쭙고요. 또 만약에 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출이 됐다면 교육감님의 그 입장은 어떤 것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부 정책과 법률에 의해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협의와 합의될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제주도에서는 그럼 아직까지는 저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협의들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 KCTV 이종훈입니다. 그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이제 예산이 한 40억 원 정도 줄어든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떤 내용인지 뭐 그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뭐 누리과정, 현장 체험, 초등 돌봄, 교과서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사업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사업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 학생 수 줄어든 것과 더불어서 과거에 예산이 됐을 때 실제로 집행해서 통계적으로 남은 금액들을 이번에는 더 그 상태로 놓지 않고 줄이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연말 되면 이제 반납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이 평균치나 확인해서 그 예산을 이번에는 적절하게 정확하게 좀 더 추계를 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조정근의 박성 기자입니다. 네. 연례적으로 이루어진 경직성 정책 예산이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전기세가 그 세제 개편에 전기세 개편에 의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현장으로 내려보냈을 때 연말에 이제 반납되는 금액이 약 한 80억에서 90억 사이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반납되는 배경에는 그 목적성 사업이 집행 못해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은 최소화시키고 그 목적성 경비를 그 학교 일반 회계로 편입시켜서 좀 더 학교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금액은 들었지만 학교에서 활용하는 데는 조금 더 과거보다는 더
총체적으로 보면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성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주리는 계기가 됐는지. 보통 뭐 특수학교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그 구체적으로 지원을 되는 금액들이 있으면 사업목적들이 그런 것들이 집행이 다 안 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전문 부서에서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 올해 코로나 때문에 네. 학교에서 그 쓰지 못한 예산 가운데는 수학여행비라든가 네. 현장 체험학습비, 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뭐 학생들한테 그 돈을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뭐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듣긴 했습니다만은 내년 사업에 이 관련해서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예산안 저희가 상세한 내역을 못 봐서 이 부분이 올해보다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수학여행이 보통 2학년 애들이 가는데 원래 2학년하고 그 다음에 내년 2학년 대학생 그리고 원래 못 간 학생까지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올라가 두 개 학년치가 됩니다. 두개 학년치가 올라간 거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디집행된 일부 학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수학여행 경로가 집행되기보다는 체험활동 경로로 일부 집행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미디어대주 김은혁 대고요. 예. 경상경비가 40% 이상 가격 추진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그러면 공무원분들께서 어려움을 현장에 없으실지가 또 궁금한데 또 어떤 식으로 또 감액이 되는 건지. 경상경비 40%, 기관 경상경비 40%. 기상경비 그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출장 경비라든지 원래 코로나를 이렇게 지내면서 가능한 한 출장 가기보다는 비대면 회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하게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보통 경상경비에 많이 들어가는 게 출장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폭 줄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출장 경비를 줄여서 예. 좀 예산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내년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내년 이후에 다행히 경제가 조금 더 회복이 되고 세수가 늘어난다면 정상적으로 비대면 일정 부분 자리 잡을 거고요. 또 오프라인에서 회의가 필요하다면 그 오프라인 회의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원래 비춰봤을 때 오프라인 회의는 가능하면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문제가 되었을 때는 사실은 도외 출장 금지 명령도 내렸었고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된다면 과거보다는 비대면 회의가 훨씬 많아지긴 하겠죠. 그러나 원래처럼 전면적인 비대면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흐름은 조금 바뀌긴 할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확인이 되셨을 것 같은데 아직 뭐 회계도 끝난 거는 아닌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될 정도로 좀 예상 같습니다. 지금 예. 그 순회계잉여금으로 한 290억 아마 정상 수준으로 내려오는 보통 한 2% 전후가 그 순회계잉여금으로 되는데 그 부분은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지난해도 잉여금이 대부분 많은 부분은 시설비였었는데 그게 계속되면서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주로 듣는 방향으로 가면서 조금씩 늦어지면서 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케이스트 이종입니다. 예산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예. 교육감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예. 그 외고 예. 한참 이제 공론화 지금 얘기되다가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다가 조금 최근에 더 의견 수렴하신다면서 좀 많이 이제 좀 속도 조절되는 것 같긴 한데 어느 지금 그때 그 정책기획과에서 얘기하기에는 이제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면 연내에 좀 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좀 진행 상황과 지금 이 상황 바라보는 우리 교육감님 입장. 제 입장을 이야기는 좀 그렇고요. 진행 상황은 학교가 조금 수능을 앞두고 입시를 앞두고 학교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게 국문화위원회의 큰 방향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학부모들을 이해 당사자니까 한 번 더 접촉을 하자라고 해서 한 템포 늦추면서 당사자들을 만나는 작업과 수능 이후에 조금 더 진전시키면 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은 좀 하시면 이상 맞춰도 되겠습니까? 이 악수를 하니까 많이 어색합니다. 이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손을 이렇게 맞잡는 게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일이 인사 못 드리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따뜻한 마음만큼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